네, 안녕하세요. 드가의 다큐멘터리 얘기 드가입니다. 제가 왜 경성탐구라는 단어를 붙였는지를 먼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성 이전의 서울의 옛 지명들, 시기마다의 어떤 이 서울 지역, 즉 한양이라고 불렸던 지역의 위상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경성탐구 첫 번째 이야기로 그 서울의 옛 지명들인 한양이니 한성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중심적으로 쓰이는,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일대 지역에 대한 단어가 한양이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조선시대에 정확하게 이 수도 서울의 명칭은 한양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태조 이성계는 도성을 정하고 성곽을 쌓고 거기를 부르기를 한성이라고 불렀고 한성부였어요. 그래서 사실 한성부는 주변의 둘레에 경기도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어떤 관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행정구역상으로 지금의 서울특별시처럼 주변으로는 경기도지만 독립되어 있는 행정구역이었고, 그 위상을 생각해 보면 관찰사, 경기도 관찰사가 종이품인데 한성 판교는 정이품이니까 한성부가 훨씬 더 높은 어떤 행정구역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고 일대 지역에 대한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지금 잠깐 나와 있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는 서대문에 있는 안산에 있는 봉수대입니다. 여기 오면 한양의 옛 지명, 그 다음에 한양 도성이 최초의 지금의 그 경복궁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지금 연세대에 있는 그쪽이 최초의 도읍 소성을 짓기 위해서 지목되었던 땅이었다는 얘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일대는 그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단어는 바로 한양입니다. 한양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 한강의 북쪽 양자 써서 한강의 북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양 지역은 실제로 수도가 된 적은 없었죠. 사실은 조선시대 이전에 수도가 된 적은 없지만 뭐 신라시대 같으면 경주, 부여는 부연이, 공주리, 그 다음에 여기 서울 몽촌토성 있는 그쪽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한양은 수도가 된 적은 없지만 각 왕조 때마다 항상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한양이라는 이름이 최초로 정해진 건 신라 경도광 때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백제가 또 이 일대에 성을 지어가 한산성이라고 부르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신라 진왕왕이 다시 고구려로부터 이 일대를, 경기도를 뺐으면서 신주라고 이렇게 설치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이제 경도광 때는 한주 한양군으로 개칭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백제가 이 가장 가까운 이 한양에서 가까운 지역을 수도로 정한 적인데, 그거는 지금의 위례성이 위치해 있는 이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한양은 계속 각 왕조 때마다 주요 지역으로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꽤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초에는 결국에는 이게 도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지금의 양주군으로 불리는 그 양주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 한양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양주군의 그 양주의 도청 소재, 그 관청 소재지가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의 광진구 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성계가 도읍을 한양으로 정하고 지금의 경복궁이 있는 지역을 도성으로 쌓으면서 사실은 한양의 위상이 왕창에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이성계는 이걸 한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한양 도성이라는 의미로 해서 한성이라고 공식적인 명칭을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성 판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약간은 변방 지역이었지만 각 왕조들은 이 지역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주시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한강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경성이란 말은 그러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실 경성은 경자는 서울 경자잖아요. 그런 한양이 실제로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일제가 1914년도에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할 때 한국에 있는, 조선에 있는 대부분의 행정구역 명칭을 다 바꿨어요. 바꾸면서 옛날 지명을 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자기네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한양은 자기네 옛날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양은 결국에는 조선 왕조의 어떤 냄새를, 흔적이나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구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경성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씁니다. 자, 여기서 경성은 잘 보시면 경자는 서울 경자잖아요. 그 경성이라는 건 결국 소성이 있었기 때문에 성을 붙이는데 경성이라고 붙였던 거죠. 결국에는 한양이라는 단어를 또는 한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 위해서 그걸 택한 겁니다. 전 역사를 통해서 이 일대 한양 지역이 지금처럼 그러니까 경성으로 불렸던 거는 일제강점기를 제외하고는 없다는 얘기죠. 물론 한양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팔도 중에서 팔도 체제가 조선시대 때 구축됐잖아요. 도 중에서 경기도로 간 도를 잘 생각해 보면 경기도의 경자가 서울 경자거든요. 경기도라는 게 결국에는 서울을 떠받드는 지역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로 보면 한양을 서울 경자 해가지고 캐피탈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한양을 경성이라고 부르지 않은 거죠. 근데 일제는 경성이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그 경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약간의 향수를 갖고 있는지 막 음식점들이나 뭐 어떤 브랜드 같은 것도 보면 경성이라는 단어를 막 써가지고 브랜드를 만들기도 하고 막 해요. 근데 저는 과연 그게 바람직한 현상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명칭 얘기는 둘째치고요. 그러면 이제 한양의 규모란 건 어떻게 봐야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여러분 그 사대문 안쪽만 한양 도성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바깥쪽은 그러면 한양이 아닌 것이냐. 근데 정확하게 실제로는 한양 도성만 사실은 한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성저 심리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성에서 심리 안에 있는 구역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한성의 규모는 그 성저 심리까지를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역들, 지금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서대문 바깥쪽에 뭐 지금 신촌이라든지 아니면 저 용산이라든지 자 이런 쪽 다 경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촌이나 이쪽은 고향 쪽이었을 거고요. 저쪽 양주 쪽으로 가면 저쪽에 뭐죠 광진구나 이쪽으로 가면 그쪽 바깥은 양주 소속이었고요. 지금 여러분이 핫한 지역으로 또 있는 강남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이런 지역은 또 어떻게 보면 시형 관할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경성이 되면서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서울 안으로 편입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고한말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실제로 대원군의 별장이 공덕동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고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마포라는 거는 한양의 어떤 지명이 아니었고 결국 경기도 지명이었는데 경기도 마포 나루라가 존재한 거지 마포 현역 단위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용산구하고 고양시에서 땅을 좀 일부를 떼가지고 마포구가 탄생을 한 거죠. 성저 심리는요 어떤 개념이냐면 한양 도성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나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그린벨트처럼 묶어놓은 겁니다. 그거를 어떤 성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쓰기 위하였던 거죠. 그래서 이 성저 심리까지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 한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경성에 대해서 다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화의 지금 얘기의 결론은 결국에는 한양이라는 것은 사실 따지면 아주 그대로 같은 공통적으로 불러오던 명칭이고요. 조선시대에는 정확하게 한성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지역이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수도가 된 적은 없지만 모든 왕조들이 중요시하게 여겼던 지역이었다는 거죠. 제가 봐도 그래요. 한강이 있기 때문에 배산임수 형태로 보면 한강이 있기 때문에 왜 그 무학대사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수도를 정할 때 이 한양 일대를 봤을지 좀 예상이 됩니다. 짐작이 됩니다.